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이 나를 밀어낼 때가 있다. 오늘 이야기는 그날 이후의 기록들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이름은 은주입니다. 한국에서 시집와 텍사스에서만 40년을 살았어요. 영어는 아직도 더듬거리지만 장보는 말, 병원 접수, 교회 인사 정도는 됩니다. 남편과 저는 젊을 때 세탁소를 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고 집 한 채를 갚아나가며 여름마다 바비큐 냄새로 마당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고 믿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잎이 마당에 쌓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세탁소 일이 끝나면 보통 저녁 7시는 되어야 들어오는데 그날은 5시쯤이었어요. 여보,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세탁소 일이 예전 같지 않아.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 큰 체인점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엔 그냥 푸념인 줄 알았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우리 은퇴 자금은 턱없이 부족해. 이대로 가다가는 그때부터 남편은 자주 계산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서류더미 앞에 앉아서 뭔가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고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차를 끓여다 주며 물었어요. 많이 힘든 거야?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만 해도 저는 안심했어요. 40년 동안 살림을 꾸려온 남편이니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교회에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집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야? 이 집 말이야. 우리 둘이 살기엔 너무 크잖아.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작은 곳으로 옮기면 관리비도 덜 들고 남은 돈으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처음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집이 컸거든요. 방이 4개나 되는데 쓰는 건 2개뿐이었어요. 난방비, 전기세, 수리비. 생각해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이사할 건데?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시니어 아파트도 있고 작은 콘도도 있고 여러 옵션을 살펴보고 있어. 남편은 그때부터 부동산 전단지를 가져다 놓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늘 몇 장씩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같이 보곤 했어요. 여기는 어때? 수영장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24시간이고 좋아 보이네. 그런데 월세가 좀 비싸지 않아? 집 팔면 여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더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부동산 중개인이랑 얘기해봤어. 우리 집 생각보다 값이 많이 올랐대. 부동산 시장 평가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영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대? 빚 갚고 나면 꽤 남을 거야. 그 돈으로 작은 곳 보증금 넣고 나머지는 투자하면 월 수입도 생기고. 남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계획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쯤 옮길 건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 좋은 곳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 가까운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질 거라는 기대감 등등. 11월 중순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좋은 매물이 나왔어. 그런데
빨리 결정해야 한대. 어디? 시니어 커뮤니티야. 골프장도 가깝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근데 대기자가 많아서 지금 신청 안 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몰라. 남편은 팸플릿을 보여줬어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깔끔한 아파트들, 잘 관리된 정원, 다양한 편의시설들. 근데 신청하려면 재정 상황을 정확히 해야 한대. 집 소유권 문제도 정리하고. 소유권 문제, 현재 집이 우리 공동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대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매매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집은 저희 둘이 함께 산 건데 뭐가 복잡하다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소유권을 정리해야 해. 임시로 한 사람 명의로 바꿔놓고 매매가 끝나면 다시 정리하는 거야.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해? 세금 문제도 있고 대출 승인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권한 방법이야. 며칠 후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여보, 이것만 처리하면 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거야.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된 법률 용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deed transfer, quitclaim, mortgage, assignment. 이게 뭐야? 집 소유권을 임시로 내 이름으로 옮기는 거야. 매매 진행하는 동안만.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그럼 내 이름은 빠지는 거야? 임시로만. 몇 달 아니야. 저는 불안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모은 집인데 제 이름이 없어져도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어?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남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저를 믿고 의지해온 사람이었잖아요. 서류 얘기가 나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더 심각한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은퇴 자금이 생각보다 심각해. 얼마나 부족한데?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된 은퇴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남편이 계산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월 생활비, 의료비, 집 유지비, 숫자들을 더하고 빼니까 정말로 빠듯해 보였습니다. 세탁소 수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 나이에 다른 일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집을 처분해서 나오는 돈을 잘 투자하면 월 수입을 만들 수 있어.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그때 남편이 투자 상품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연 수익률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걸로 투자하면 월 2,000에서 3,000달러는 나올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12월 초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연락 왔어. 자리가 하나 났는데 이번 주 안에 서류 처리 안 하면 다음 사람한테 넘어간대. 이번 주 안에? 응. 그리고 집 매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부동산 시장이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 남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평소 침착한 성격인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해. 기회를 놓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며칠 후 남편이 최종 설득에 나섰어요. 여보, 생각해봐. 우리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세탁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 때가 됐잖아. 집 관리 스트레스도 없고 경제적 걱정도 없고 그동안 고생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왜 내 이름을 빼야 하는 거야? 아, 그거. 사실은 은행 대출 때문이야. 내 신용 점수가 더 좋거든. 그래야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어.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저는 신용 점수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정말 나중에 다시
내 이름도 넣어줄 수 있지? 당연하지. 뭘 그런 걱정을 해.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12월 10일 목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서류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보, 오늘 안에 서명해야 해. 내일이 마감이야. 서류들이 테이블에 펼쳐졌어요. 여러 장이었는데 각각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5군데 서명하면 돼. 남편이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놓은 곳들을 가리켰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첫 번째는 집 소유권 이전, 두 번째는 기존 대출 승계, 세 번째는 설명을 들어도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통역사 부르면 안 될까?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굳이 돈 낭비할 필요 없지.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를 믿어. 40년 동안 내가 언제 당신을 속인 적 있어?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로 4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결국 저는 서명했습니다. 1장, 2장, 3장.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들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이제 됐어. 고생했어. 남편이 서류들을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불안이라고 하기엔 막연하고 서명한 지 1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집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건데 집 소유주 변경 통지서였어요. 이게 뭐야? 남편에게 물어보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아, 그냥 절차상 오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편지는 계속 왔어요. 은행에서도 오고 카운티 사무소에서도 오고 모두 집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없을 때 카운티 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제 어설픈 영어로 우리 집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Your name is not on the property record anymore. 제 이름이 더 이상 집 소유권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영구히.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임시로만 한다고 했잖아. 상황이 바뀐 거야. 이게 더 유리해. 내 동의도 없이? 내가 서명한 건 그게 아니었잖아. 당신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는 걸.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급속히 나빠졌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남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집에 생각보다 많은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세탁소 사업 자금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놨던 거예요. 언제 이런 대출을 받았어? 사업이 어려워서. 내 동의도 없이? 당신 서명도 있어. 기억 안 나? 생각해보니 몇 년 전에 단순한 서류라며 서명하게 한 게 있었어요. 그때도 정확히 뭔지 설명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법정에서 판사가 말할 때도 저는 단어들을 붙잡느라 숨이 가빴어요. 공동 재산이라는 말이 저에게 유리할 줄 알았지만 서류는 냉정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그 서류들 때문에 법적으로는 집이 제 재산이 아니게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받은 건 위자료, 명목의 작은 돈과 몇 달치 생활비 정도였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날, 짐은 캐리어 2개, 앨범 하나, 성경책 1권이 전부였어요. 모텔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건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사는 걸까? 그 돈으로 먼저 한 일은 모텔을 잡는 것이었어요. 주마다 오르는 숙박비는 제 손에
남은 현금보다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친구 집 소파에서 며칠씩 신세를 질 때 저는 한밤중에 자꾸만 눈이 떠졌어요. 언제까지 이러지? 새벽 5시. 차 안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커피를 마시던 날이 있었어요. 텍사스의 아침은 색이 강해요. 붉고 금빛이고 뜨겁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게시판을 뒤져 저소득 시니어 주거 정보들을 모았어요. 기다림이 길다고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신청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수입. 제 인생을 칸칸이 적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병원 문제였어요. 혈압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교회 권사님이 알려줬어요. 카운티에 전화해봐. 수입 낮으면 할인 프로그램 있어. 접수 창구에서 저는 다시 천천히 말했어요. I need medication. 직원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소득을 증빙하고 며칠 뒤에야 처방전을 손에 쥐었습니다. 약 봉지를 들고 나오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작은 종이를 꼭 쥐고 속삭였어요. 살았다. 그 즈음 저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국립도서관에 갔어요. 에어컨이 강하고 의자가 편하고 와이파이가 빨라요. 도서관 사서가 물었어요. 도움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거, 법률, 그리고 일. 사서는 작은 전단지를 건넸어요. 무료 법률 상담 일정, 시니어 급식, 211번호. 종이 한 장에 제 삶이 다시 시작될 실마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에서는 제가 서명했던 그때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계약, 단독 명예, 채무 분담.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기록을 모으세요. 당신이 했던 일, 집에 대한 기여, 영수증, 사진. 시간이 걸려도 길은 있어요. 저는 작은 일자리부터 다시 찾았어요. 교회 급식 봉사에서 시작해 근처 공방에서 포장 보조를 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손이 바쁘면 생각이 멈춰서 좋았어요. 점심시간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일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일하면 사람이 산다. 그리고 나도 아직 배울 게 많거든. 주말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남편과 헤어진 뒤 갈 곳이 없었다는 70대. 의료비 때문에 월세를 못 냈다는 60대 후반. 아이들 집에 가는 대신 자신만의 작은 방을 갖고 싶다는 70대 초반.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자매님, 형제님. 이름을 바꾸면 상처도 조금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시니어 아파트 대기 명단 중 한 곳에서 빈 방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월세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보조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서류를 다시 채웠습니다. 소득, 잔고, 건강. 사무실 직원이 말했어요. 축하해요. 곧 열쇠를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텍사스 하늘이 평소보다 낮게 내려와 있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쥔 건 작은 열쇠 하나였지만 그건 집이 아니라 제 이름을 되찾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어납니다. 40년의 결혼이 끝났지만 제 시간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세일 품목을 찾고 도서관에서 새 책의 냄새를 맡고 슈퍼에서 누군가의 안부를 묻습니다. 가끔 밤이면 그 집 마당에 바비큐 냄새가 떠올라요. 그러나 그리움은 저를 삼키지 않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사람은 잃어버린 뒤에도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다만 순서가 바뀔 뿐이라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면
저는 몇 가지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첫째, 혼자 울지 마세요. 전화를 걸고 문을 두드리고 종이에 적으세요. 저처럼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211번으로 전화하면 지역 지원 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둘째, 서명은 천천히 하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도움을 청하고 통역을 요청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저처럼 40년을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셋째, 기록을 모으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일, 영수증과 사진들을 모아두세요. 언젠가 그것들이 여러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넷째, 도움을 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같이 삽니다. 교회든, 커뮤니티 센터든, 시니어 센터든 찾아가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 살아요. 부엌은 한 걸음이면 닿고 창문은 아침마다 밟습니다. 세탁기는 공용이라 가끔 줄을 서야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웃들과 이야기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오래 사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도시, 서로의 젊은 날, 서로의 실패와 다시 시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사람은 집을 만들어요. 벽돌이 아니라 말과 손길로. 어제는 1층에 사는 멕시칸 할머니가 타코를 나눠줬어요. 3층에 사는 흑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데 저를 보면 꼭 Good morning, sunshine 이라고 인사해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저도 Good morning 하고 웃으며 답해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저에게 3번의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정말로 실패했는가? 아니에요. 저는 넘어졌으나 일어섰어요. 나는 혼자인가? 아니에요. 제 옆에는 이름을 바꿔 부르는 가족들이 있어요. 나는 늦었는가? 아니에요. 오늘은 언제나 2번째 첫날이에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그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집이 등을 돌렸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오늘 어디서 다시 시작하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답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첫걸음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내일 아침 도서관에 갈 거예요. 에어컨이 차고 책 냄새가 좋고 와이파이가 빠른 그곳에서 또 한 장의 신청서를 채울 거예요. 새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봉투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 다시 사는 법.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제 삶의 다음 장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도서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신청했어요. 이메일 보내는 법, 온라인 쇼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68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게 신기해요. 어제는 손녀에게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짧은 안부 인사였지만 답장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할머니, 이메일 처음 보내셨구나. 대단해요. 텍사스의 하늘처럼.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어주었다면 부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겠다 싶다면 공유해 주세요. 텍사스의 하늘은 넓어요. 우리도 서로의 하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거예요. 작은 원룸에서 이웃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새로운 걸 배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8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저처럼. 여러분은 만약 은주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